네. 우리 지금 법은 꼭 그것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뭐 관계없이 네.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뭐 따라다니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 다 스토킹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있나요, 혹시? 없죠. 결국 중요한 거는 피해자랑 격리시키는 거잖아요. 예. 피해자가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연락받고 싶지 않으니까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자보다 힘이 약해요. 그렇죠. 몸도 작고 힘도 약하니까 예. 항상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네, 법원 판결 중 우리 실생활과 연관이 돼 있거나 혹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이슈를 골라서 그 핵심을 알아보는 시간, 판결 뒷담화입니다. 판결 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판결을 쉽게 재밌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법률 지식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스토킹 범죄, 스토킹과 스토킹 이어서 살해가 벌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스토킹이 범죄로 분류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0월 21일부터니까 이제 딱 이제 곧 1년 되네요. 현실적으로 지금 스토킹 하다가 이제 살인까지 사건들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대처를 해서 이런 사건이 이제 안 생기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스토킹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뭐 계속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난 싫다고 하는데 뭐 일단 그런 행위가 스토킹이 아닐까요? 법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 의사에 반응.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따라간다든가 연락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무슨 사진을 보낸다든가 뭐 물건을 훼손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스토킹 범죄라는 게 이제 일본의 그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이 규정이 우리랑 달라요. 뭐냐면 이성 간에 쫓아다니는 것만 이게 스토킹 범죄지 그냥 뭐 남자끼리 쫓아다닌다든 아니면 내가 돈 달라고 쫓아다닌다든가 다른 이유로 쫓아다니는 거는 스토킹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이성 간에 뭔가 애정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게 일본에서는 스토킹 범죄인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른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뭐 기자가 막 쫓아다녀. 이것도 스토킹 신고하고. 그것도 스토킹으로 분류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기자가 와서 막 해. 그래서 막 옆에 붙고, 나 썰어자! 이러는데 막 붙어다니. 이것도 스토킹 신고한 사람도 있더라고. 이북 국회의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돈 달라고 쫓아다녀. 돈 갚어. 이것도 스토킹을 신고하고. 그러니까 지금 별의별 거로 스토킹을 신고하는 게 있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성 간에 원하지 않는데 나는 헤어질 거야 했더니 복수를 어떻게 나를 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해코지 하는 거는 이제 스토킹 범죄로 연상하시는데 우리 지금 법은 꼭 그것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뭐 따라다니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 다 스토킹이 돼요. 아, 그렇군요. 꼭 이성 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좀 법이 다른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나 가해를 하는 사람이나 잘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개인 차이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예민한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이건 스토킹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무덤덤한 사람은 남들이 보면은 너 스토킹 당하는 거 아니야 싶은데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뭐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잘생긴 사람이 하면 스토킹이 아니고 뭐 못생긴 사람이 하면 스토킹이고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상대의 의사라는 게 아니 뭐 잘생긴 사람이 하면 쫓아다니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예쁜 여자가 쫓아다니면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있나요, 혹시? 없죠. 없나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게 예를 들어서 애매하네요. 이제 남녀 사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자가 헤어지고 싶지 않잖아요. 가서 이제 헤어지지 말자 잘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만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남녀 사이라는 게 뭐 정해진 게 있지 않고 개인차들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헤어졌는데 와서 뭐 문 두들기면서 만나줘, 사랑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스토킹 신고를 한단 말이야, 여자가. 예. 그러면은 경찰이 와요. 이게 무슨 사랑 싸움인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만나면은 이제 경찰이 뭐 어색한 거고, 진짜 이 사람이 범죄로 나갈 이런 사람인 건지, 네. 아니면 진짜 뭐 사랑 싸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경찰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거를 이게 애들 사랑이야, 뭐 아니면은 진짜 애를 잡아가가지고 무슨, 어디다 잡아 넣어야 되나? 네. 경찰이 무슨 판사도 아니고, 이게 뭐 이거를 뭐 응급조치를 할지, 긴급 응급조치를 할지, 잠정조치를 할지, 스토킹 보호법에 나오는데,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자도 신고했는데 미안하잖아. 그냥 괜찮아요. 그러면 돌아가는 거지. 아마 지금 여기 김영찬하고 전주환 이 사건에서도 예. 아마 처음에는 약하게 스토킹이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 고소를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돼서 더 심한 행동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두 사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공권력이 어느 단계에서는 강하게 이 사람을 조치를 했었으면, 뭐,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로 안 나갔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 경찰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애매해요. 문제는 스토킹으로 인해 뭐 상해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뭐 이런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뒤따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스토킹만 하다 잡아가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놔두면 나중에 이게 더 중대한 사건으로 가니까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이런 사건에서는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신당형 사건을 봤을 때도 사실 좀 논란이 됐던 게 구속이 왜 안 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일단은 뭐 구속을 하는 사유가 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확보돼 있고 도망갈 우려가 없다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피해자한테 뭐 보복을 할지 이건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구속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사건들이 좀 고소가 여러 번 있으면서 사건이 좀 나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합쳐서 9년을 했던 것이고 하나로만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구속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사가 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구속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또 나온 셈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보석이라는 제도를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토킹 할 때는. 조건부 구속이요? 네, 조건부 구속. 조건부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구속을 하면 보통 이제 나 풀어올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보석, 보석을 하든지 그 구속 집행정지 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스토킹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심하다 싶으면 일단 구속을 하는 거예요. 구속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풀어주되 좀 해서 풀어주되 그 사람한테 조건을 달아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연락하면 안 되고 직장이나 집 뭐 101km 내에 가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를 줘요. 그래서 이거 사항을 준수하면 너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걸 하나라도 어기고 신고가 되면 바로 구속, 다시 구속, 조건부 구속, 조건부 구속이니까 그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은 구속하는 거로.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만약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구속해서 재판을 하든지 상당 기간 재판 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잘 지키면 뭐 가벼운 이제 스토킹은 그런 식으로 가서 그냥 자기 일상생활을 하고 약한 처벌을 받고, 근데 그거를 어기고 또 구속이 되면 또 중대한 처벌을 받아서,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피해자랑 격리시키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연락받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고가 터지는 이유는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거는 남자들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토킹 범죄 지금 작년부터 8월까지 지금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남자가 5,820명이고 여자가 1,332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훨씬 남자의 숫자가 훨씬 많네요. 그러니까 4배가 돼요. 사실 여자도 일도 있죠. 근데 피해자는 여자가 6,200명이고 남자는 1,200, 그러니까 뭐 그게 비례하겠죠. 뭐 1대 1이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여자가 피해자고 대부분이 남자가 가해자인 사건이 스토킹 범죄인 사건인데 제일 뭐 문제는 뭐냐면 남자가 뭐 강해 보여야 된다. 남자가 뭐 여자한테 이래도 된다. 뭐 이런 우리가 생각들 많잖아요. 뭐 한 번,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게 옛날에는 그게 뭔가 어떤
의지의 표현이지만 남성성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엄청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우리 뭐 남자니까 뭐 이렇게 맞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오빠가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뭐 나 믿고 따라와 이게 뭐 남자로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상대방 여자로 생각할 때 여자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자보다 힘이 약해요. 그렇죠. 몸도 작고 힘도 약하니까 항상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덩치 큰 여자랑 있으니까 나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저도 큰 여자랑 같이 있으니까 맞을 것 같고 두렵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여성들이 작잖아요, 남자들보다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네요. 기본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떠나서 작은 체구와 힘을 가진 사람들. 여자들은 밤에 뒤에서 누가 쫓아와도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남자들한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보호해 줘야 되는데 남자들도 힘이 있으니까. 근데 여자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일단 남자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서 우리가 남자들끼리 하는 것들이야 이거 상관이 없지만 남자 대 여자 대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하는 행동이 여자한테 봐줄 수 있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위험성은 더 우리가 남자가 느끼는 것보다 여자가 더 크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또 자기가 무시당했다. 무시당하면 왜 무시당했는지 생각하고 또 자기가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무시당했어? 네가 감히 나를. 그건 여자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거기도 대등한 인격체고 나도 대등한 인격체인데 싫다고 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러면은 왜 싫어하는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찾든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되지. 네가 감히 나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이제 범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김병찬 판결 때도 그 이후에 이제 유족들이 많이 이제 슬퍼하면서 또 그런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피해자는 할 거를 다 했다,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했다.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조금 뭔가 허점이 있다. 이런 좀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좀 아이디어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상황을 정확히 그 경찰이 인식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처분, 이게 그 스토킹 보호법에 뭐 잠정 처분도 있고 긴급조치, 뭐 긴급 응급조치, 그다음에 응급조치, 잠정조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법들이 있는데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그리고 다 다르잖아요. 거기서 뭐 일률적으로 뭐 여자가 신고하면 무조건 남자를 잡아간다든가 이럴 수는 또 없는 거고. 그럴 수는 또 없죠. 또 그런 거 아닌데 또 신고가 또 그렇다면 신고가 또 남발되고. 그러면은 이거 뭐 여자가 신고하거나 뭐 또 남자가 신고하면 상대방 무조건 잡아가요. 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경찰들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되면 뭐 국가기관이 이제 개입할 땐 개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경찰도 들어오고 뭐 변호사가 필요할 땐 변호사가 입회를 하고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은 피해자 위주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왜냐면은 일단 두렵잖아요. 그래서 신고한 건데 뭐 괴롭히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이런 관계에서는 뭐 본인이 해결을 못하니까 공권력을 이제 오라고 한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반사 불벌죄도 없애고 조건부 구속도 이런 제도 도입해서 그런 경우에 그 사람한테 따끔하게 야 이거 잘못했거든 더 이상 하지 마 라고 국가기관이 명시적으로 그걸 못하게 한다면 일단은 안 할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조건부 구속 같은 경우가 조금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이런 제도를 좀 적절히 활용을 해서 좀 이렇게 잡아두고 또 뭔가 잘못하면 바로 또 들어갈 수 있게 격리가 될 수 있게 그러한 제도적인 또 것도 뭐 새롭게 만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결론을 좀 정리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운데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을 배려해야 돼요. 배려하지 못한 사람은 예쁜 사랑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무시한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 다 젊은 청춘들이
사랑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이 극단적인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사회가 제도도 좀 새롭게 만들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